안녕하세요, 또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화요일의 증시는 FOMC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월 PPI가 전월 대비해서 0.8%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9.6%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또 충격이 왔었습니다. 나스닥 경우 조금 회복하며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2% 가까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나스닥은 좀 더 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갭 안을 메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제 장 시작 전에는 치킨 멤버십 이상 게시판에서는 테슬라 추매 자리 중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추매 구간을 930불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요일장 최고 하락 주가가 딱 930불이 되었네요. 추매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분할로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FOMC 미팅이 지나가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FOMC 미팅 결과에 의해 한 번의 큰 파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즉각 반응 원칙에 의해 반응은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강한 볼륨의 하락이 나오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론의 테슬라 주식 매각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는 먼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12월 13일에 93만 4,091주를 매도했습니다. 예약된 매도가 또 진행된 것이죠. 또한 스탁옵션 213만 4,440주를 행사했습니다. 현재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획한 부분의 70%를 매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30% 정도 남았는데요. 계산해보면 얼추 1월 어닝 발표 전에는 끝날 것이라 보여지네요. 일론의 매각이 끝나면 악재가 호재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1월달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4분기 어닝과 함께 폭발적인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테슬라 목표가 상향 소식입니다. 다이와 증권의 애널리스트 제이럼 네이선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60불에서 1050불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등급은 보유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 SCH뱅크의 애널리스트인 에마뉘엘 로스너는 투자 등급을 매수로 하고 테슬라 목표가를 1000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선택된 상품에 대해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지불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수천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지 7개월 후 CEO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EV 제조업체의 일부 항목에 대한 지불 옵션으로 통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온라인 상점에 대한 도지코인 지불은 특히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완벽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상점에 있는 많은 테슬라 품목도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암호화폐 지불을 위한 시험 실행에 적합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차량 모델, 의류 및 번개 모양의 디켄터와 같은 재미있는 품목과 작은 티켓 품목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회사는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호루라기, 텍사스에서 영감을 받은 벨트, 버클이 포함됩니다. 올해 초 테슬라는 비트코인 지불을 수락하는 최초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됨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환경 문제로 인해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온라인 상점을 이제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 같네요. 백악관은 오늘 미국의 국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50만 개의 충전소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인프라에 7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EV 인프라에 75억 달러와 대중교통을 정규화하는 데 7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보이는 소식이었네요. 자, 그럼 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82%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페이스북, 아마존은 0.2%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0.8%대 하락을 했고요. 구글은 1%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0.6%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958불 마이너스 0.82%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요. 시작은 945불 시작했으며 최고 96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930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14% 하락을 했고요. S&P 500 0.75%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0.30%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앞으로 조금 줄어야 좋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39.91 아주 낮은 수치로 내려갔고요. 매트는 EMA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지금 고개를 조금 숙이며 평행을 유지하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930불 되겠고요. 단기 저항선 980불 되겠고 그 위로 1차 저항선 100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화요일장 지금 정확하게 또 반등 나왔죠. 자, 이쪽 지지라인 930불대 요 지지라인 바꾸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계속 추세를 보자면 지금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자, EMA 5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EMA 5가 자, 이쪽에서 지금 20을 하향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향 돌파가 돼서 지금 거의 일주일 8일째 되는 날에 지금 EMA 60 쪽으로 지금 또 부투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EMA 60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EMA 60 밑으로 하향 돌파를 할지 자, 둘 중에 하나 이루어질 것인데요. 터치하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쪽 밑쪽 부분에서 좀 지지력이 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900불 그 밑에 870불까지 또 열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PNF 차트 이 볼륨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동그라미 제가 첫 파란 하늘색 총 동그라미가 지금 EMA 20과 지금 60 터치되기 직전에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MA 20을 하향 돌파할 때 자, 볼륨 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큰 볼륨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EMA 60도 만약에 EMA 5가 하락으로 하향이 된다면 이 정도의 볼륨 이상 하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00불까지 열고 그 밑에 870불 이 정도까지 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지금 현재 딱 중간치인 이 정도 지금 현재 현재 기준에서 딱 이번에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딱 반 정도 한 이 정도 지금 중간치 정도의 지금 볼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중간치다 말 그대로 딱 지금 적당히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고 900불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안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륨 보시면 볼륨도 지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EMA 5가 20을 내려갔을 때 이 볼륨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요. 자, 이후에 또 이렇게 밑으로 지금 M자를 그리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쌍봉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테슬라 주가에는 지금 쌍봉의 의미보다 지금 밑에 지지란 바닥 쪽을 보셔야 합니다. 닭을 보셔야 되지 봉을 보시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EMA 5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EMA 5가 EMA 60 밑으로 하향 돌파가 될지 아니면 맞고 터치하고 반등을 할지를 단기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밑에 욕심을 부려서 내가 완전 바닥에 사겠다. 자,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의 구간부터 미리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또 일봉의 투자 심리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2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제가 이제 앞으로 층층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히 무너졌네요. 자, 무너지고 좀 요 밑에 하지만 종가 마감은 또 950불 지지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또 의미가 있고요. 자, 일단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추이는 지금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지만 아직 950불 종가 마감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950불은 살아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지지라인 지지가 잘 되었다. 자, 이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 보면 좋을 듯 싶고요. 위쪽으로 아직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제 큰 호재나 아니면 지금 시장 지수가 또 이제 안정이 되면 또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5분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분봉. 자, 화요일장 5분봉 보시면 처음에 자, 아주 밑에까지 쭉 이렇게 차례차례 계단식으로 하락이 됐죠. 계단식 하락이 있은 후에 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하게 이쪽 방향 위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올라갔죠.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이 멈춰졌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반등을 했다. 자, 이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테슬라는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밑으로 지지 라인, 자, 끝없이 하락이 아닌 끝없는 계란식 하락이 아닌 어느 정도에서 이제 딱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죠. 브레이크가 걸려서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자, 이런 모습이 5분 봉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해서 마감, 하락을 하다 반등해서 마감.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추후에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우 3452, 아웃플로우 4357.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 확인해보면 대량 매도세도 우위에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장은 공포감에 던져버리는 이 개인 매도 물량이 눈에 띄는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패닉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지금은 살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개인들은 거의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세력들의 일부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극히 적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 세력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세력에 비하면 별 티도 안 나는 정도라 신경 쓸 정도는 아니네요.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8.11%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테슬라 비중 8.39% 가져갔고요. 2021년 12월 14일 테슬라 비중 8.11% 가져가면서 또 비중이 소폭 축소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의 하락에 의한 비중 축소가 된 것이죠. 무조건 팔아야 비중 축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 하락에 의한 아크인베스트 ARKK의 이 테슬라 비중도 축소가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나스닥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이고요. 지금 나스닥 자, 위쪽, 자, 요 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자, 이 부분 갭상승이 됐을 때 요쪽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죠. 아마 갭을 채우러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요쪽 지금 라인에 정확히 갭을 메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갭을 메꾸고 이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자,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방향을, 자, 이쪽 갭을 지금 접근해서 갭을 지금 메꾸고 있죠. 자, 갭을 메꾸고 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가 지금 혼돈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혼돈의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려면 일단 FOMC 미팅이 끝난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듯 하고요. 자, 오미크론 소식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방향은 이쪽 이 밑에 15,000이 또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쪽 위에서 이제 여기 이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듯 싶습니다. 자, 변수는 오미크론의 또 소식이 될 듯 합니다.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치를 보면 2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 번에 지금 방향을 보면 자, 위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한번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죠. 자, 현재 26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팔 때다? 살 때다?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쪽으로 갈수록 매수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익절,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그널이고요. 기본적인 시그널이고요. 모든 종목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목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고요. 지금 현재는 자, 이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죠. 이쪽은 피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현재는 우리는 살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패닉셀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패닉셀 하지 마세요. 자,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쪽 부분은 무너지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쪽이 아마 지지가 될 것 같다. 이쪽이 무너지면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쪽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이 위치하고 있죠. 예, 이쪽 저는 계속해서 이쪽은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자, 이쪽 흐름이 이쪽 라인을 통과할 때쯤에 조금 상승 가도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바닥을 찾으려고 현재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다시 매입을 하려는 분들이 보이네요. 처음 투자하기 전
그런 계획으로 투자를 하신 건가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도군TV 예전 영상을 보시면 이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닥과 최고 고점은 전문가들도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뜻이죠. 조급하게 바닥을 찾으려 하지 말고 원칙대로 나의 계획대로 분할 매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추후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물 소비 소송으로 2022년 생산 위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는 먼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환경협회는 테슬라 기가 베를린의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을 위협하는 주 환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협회는 브란덴부르크 환경청을 고소했습니다. 스트라우스버그 어크너 물 협회는 기가 베를린에 13km 떨어진 에거스도르프 상수도에서 대부분의 물을 퍼냅니다. 스트라우스버그 어크너 물 협회장인 앙드레 벨러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에거스토르프에서 물 추출 권한을 철회할 수 있으며 테슬라 기가 베를린 물 공급 및 2022년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거스토르프 상수도는 매년 지면에서 약 380만 입방미터를 추출합니다.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에 해당 금액의 약 3분의 1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성공하면 내년에 모델 Y 생산을 늘릴 예정인 기가 베를린에 대한 테슬라의 상수도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곧 차량 생산에 대한 완전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허가가 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기가 베를린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소송과 관련이 이번 주 초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프랑크푸르트 오데르 행정법원에 의해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환경협회와 국가환경청으로부터 더 많은 문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또 방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환경협회의 뒤에는 로비가 있던지 무언가가 있을 것 같네요. 작정하고 기가 베를린의 오픈을 막고 여러 방법으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론이 보조금까지 포기하며 빠른 오픈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은 오픈을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7월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리비안은 재판 전 정보 공유에 관한 테슬라의 요청에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테슬라는 테슬라 전 직원을 밀렵하고 직원이 테슬라를 떠난 후 리비안에게 가져갔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리비안을 고소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테슬라를 떠날 때 테슬라의 중요한 유용한 기밀 정보를 남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캘리포니아 산호세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리비안은 직원들이 전 고용주의 지적 재산을 리비안 시스템에 도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일했던 직원이 리비안으로 들어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지식 재산을 훔쳐가 리비안에서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비안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는 리비안의 추진력을 늦추고 리비안의 브랜드를 손상시키려는 부적절하고 악의적인 시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박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담당 판사는 테슬라를 떠나 리비안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문서를 테슬라에게 제출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30일 기간이 종료된 후 리비안은 30일 동안 테슬라의 정보 공유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리비안이 테슬라의 정보 주장 또는 영업 비밀 절도를 조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여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이 흔한 나라입니다. 니콜라와도 소송 중이죠. 니콜라가 2018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테슬라가 여러 디자인 특허를 훔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었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스페이스X는 4일 동안 3번의 팔콘 9 발사로 기록적인 한 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3가지 임무를 통해 스페이스X는 레이저 연결, 스타링크 위성의 또 다른 배치를 궤도에 진입하고 대형 통신 위성을 정지 궤도, 이동 궤도에 전달하고 올해 6번째로 드라곤을 우주로 보내고 최소 2개의 회사 기록을 깨뜨릴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에도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지시타요님, 김남두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준스타님,
비그채님, 규은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는 항해 중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파도의 무서움, 공포감에 불안감에 배에서 하차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든가 회사의 방향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한 저는 이 배의 운전대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차한다 해도 저희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저 혼자라도 끝까지 항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일수록 정신적 대응을 잘 하셔야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팔 게 아니니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크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